오늘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느 거에 가장 많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그냥 간단한 예를 한번 이제 간단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부모하고 굉장히 어릴 때 단단하게 엮여 있었던 그런 어떤 정서적인 연대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루스해지죠.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딱 타이트해서 아이랑 나랑 꼭 한 몸 같았었던 그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서서히 이제 한 4학년, 5학년 요즘 아이들은 빨라가지고 그 정도 돼가면 이제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나 아이가 첫 아이면은 굉장히 당황해해요. 왜냐하면 다른 집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그래도 내 아이는 안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안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내 아이한테서 그런 일이 막상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 더군다나 부모님들은 이 정서적인 그런 게 끊어지는 것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게 아이들이 학교 공부든 아니면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공부에서 아이들이 느슨해지는 거를 더 못 견뎌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느슨해진다는 거는 정서적으로도 느슨해지고 공부하는 모든 생활 방면에서 모든 것들이 느슨해. 그 사춘기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때가 이 사춘기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를 몰라. 자기가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면 애들이 짜증을 안 내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몸이 안 움직여요. 자기 생각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자꾸 짜증이 나. 근데 그 짜증나는 거를 이제 가장 만만한 누구한테? 엄마한테 그 짜증을 많이 이제 보이죠. 그럴 때 이제 엄마는 당황하고 버릇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엄마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한다 그러고 함부로 대한다 그러고 이제 막 이러면서 어떤 아이의 그런 어떤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매너 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너가 어른한테 그러냐 엄마한테 네가 그러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애하고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특히나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아이들이 이 학교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랭크의 대학을 가야지 앞으로의 미래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랭크에 하이 랭크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그다음에 프로페셔널 잡을 잡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기 삶이 뭔가 확고해지고 잘 살고 그럴 길을 부모님은 다 원해요.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냐 너를 위해서 그러지. 네가 나중에 잘 살면 네가 잘 사는 거지 내가 잘 사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아이들한테는. 왜냐면 그 아이들은 닥쳐본 아이들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이제 그런 경우를 당했죠. 당한 게 아니라 있었죠. 우리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한 5학년, 4학년 벌써 4학년이 되니까 3학년 때부터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4학년에서 이제 5학년이 넘어가면서는 이제 아이가 이제 모습이 완전히 그랬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선생님이었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선생님들을 트레이닝하는 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황하면서 굉장히 미국의 옆에 미국 교수들이라 이렇게 미리 이제 아이들을 키워놓은 미국 교수들한테 제 이제 그 아는 인맥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교수들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왜냐면 아이를 미국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왜냐면 그동안에는 한국 부모가 키우는 정석대로 저도 그렇게 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그렇게 나오니까 미국 부모들한테 물어보면서 한 2년 동안을 저도 이제 고민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이하고 정서적 끈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가 똑똑하고 아무리 아이가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더라도 아이하고 정서적 끈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 엄마하고 아이하고 정서적 끈이 끊어진다는 거는 이 세상에 아이가 홀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이가 홀로 남는다는 거. 그 아이가 굉장히 춥게 되는 거죠. 정서적으로 굉장히 추워요. 추운 아이가 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이가 혼자야. 그다음부터는 아이가 이제 뭘 해요? 입을 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기 삶에서 무슨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부모하고 같이 쉐어를 안 해요. 부모한테 와서 이야기를 안 해. 좋은 일도 별로 이야기를 안 하고 좋은 일은 그냥 짧게 한마디 툭 던지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안 좋은 일들,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은 부모하고 공유를 안 해.
시혜를 안 해요. 이 부모님이 이제 차단이 되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에서. 그럼 왜 공유를 안 하냐, 아이가. 왜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하냐.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부모님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내가 똑똑하다고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기대에 실망을 줄까 봐 안 하는 거. 자존심이죠. 아이의 자존심이에요.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자존심이니까 실망을 준다는 거는 실망을 주면은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의 그 내가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그런 부정적인 반응, 실망한 반응, 그런 네거티브한 반응에 내 자존심이 상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그 마음에 아이가 쉐어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이드는 이제 아이가 자존심이 상하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아이가 신뢰를 못해요, 부모를.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 사이에 정서적 어떤 그런 트러스트가 끊어진 거예요. 완전히 끊어져 가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만큼 엄마가 나한테 퍼부을 거라는 거. 그죠? 그리고 엄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 내가 아무리 힘든 마음을 얘기를 해도 엄마가 절대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잘못했다고 그럴 거라는 거. 그러니까 친구하고 싸웠어도 싸운 이야기를 하면 내 정서적으로 내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나에게 그러니까 내 편을 들어서 네가 잘했어. 네 친구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친구하고 싸운 내 이 상태의 내 마음의 갈등을 이해하는 거예요. 친했던 친구가 싸웠을 때 그 친구랑 싸웠다고 해서 부모가 그 친구를 욕하는 걸 원하지 않아, 아이들은. 왜냐하면 아직 그 친구하고는 싸웠지만 내가 싫어하는 친구면 그냥 그걸로 잊어버리고 오지만은 내가 좋아했고 친했던 아이하고 싸우면 내가 그 갈등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갈등과 실망과 친구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품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그 갈등에 엄마가 그 친구를 너를 이렇게 힘든 그 나쁜 놈이 막 이러면서 친구를 욕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듣기가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네가 잘못했어. 너가 왜 거기서 그렇게 말을 했어.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니까 걔가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건 또 더 열이 받죠. 더 열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입을 닫아요. 닫는데 그 입을 닫는다는 거는 정서적으로 부모하고 이렇게 거리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거리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세상이 너무 추워져요. 너무 추워지고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다 감당하고 자기가 다 해결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도 크면서 많은 갈등과 사춘기도 지내고 또 20대의 그 가난했던 시절 그리고 또 20대에 뭔가 앞날이 풀리지를 않아서 그냥 발버둥을 치던 그런 모든 시절을 우리가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나왔지만 아이들이 설사 많은 실패를 하죠. 인생에서 실패 한 번도 안 나고 쭉 나가는 사람은 한 1%, 2%나 될까? 모든 사람들은 뭐 큰 거든 작은 거든 꼭 뭐 대학, 뭐 직업 막 이런 실패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실패하고 또 내가 좋아했던 사람한테 버림도 받고 내가 또 아끼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이거 많은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이 엄마는 부모 중에서도 또 특히나 아이하고 코드가 잘 맞는 이 둘 중에 한 부모라도 부모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이 기반이에요. 기반이 돼 있어야 돼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그 든든함은 아이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럴 때 결정적으로 자기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 그 부모를 떠올리게 돼요. 그 부모를 떠올리면서 그 부모에게 실망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 부모가 얼마나 슬퍼할까를 생각을 하면 아이가 그 순간에 멈추게 돼요. 멈추게 되고 많은 길에서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많이 힘이 빠지고 힘들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결국에는 이제 부모한테 와서 꼭 뭐 몸이 와서 쉬기도 하지만 정서적으로도 부모한테 와서 좀 쉬었다가 다시 또 힘을 얻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세상을 나가서 살아볼 용기를 내서 아이들이 살아나가고 이렇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막 욕심을 내 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돈을 물려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막 푸시를 해서 막 그냥 학원을 보내고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랭크 하위 랭크의 대학을 보내가지고 아이들을 의사를 만들고 변호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고 아이들이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아이들이 할 일이에요. 아이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단단한 아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단단한 아이.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걸 이제 우리가 영어를 얘기하면 뭐 자존감이라든지 뭐 자기 효능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영어로 1:1로 이제 리터럴리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이 무슨 큰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기 효능감도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 그죠? 자신감이죠. 그리고 이제 자존감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아무리 그거 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 무너지지 않는 거는 아이가 아무 정서적인 그라운드가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막 성공을 해가지고 막 그런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연애에도 실패하고 결혼에도 실패하고 모든 걸 실패하더라도 항상 나의 부모, 나의 엄마는 그 자리에, 나의 아빠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못난 모습을 보여도 내 부모는 언제까지나 내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를 아이들이 알면은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하더라도 자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더라도 아주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죠.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고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를 이제 해석해보고 분석하고 자기를 이제 평가해보고 자기 스스로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잘못됐던 점, 약했던 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추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특히나 이제 사춘기 때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벗어날 그 시점에 부모가 왜냐하면 사춘기 때가 딱 또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때 학교 공부를 놓아서는 안 되고 사춘기 때 삐거덕 해가지고 아이가 그 순간을 몇 년 한 1, 2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막 아이들이 막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막 대학도 실패할 것 같고 막 그렇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학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이제 더 그럴 거고 우리가 아무리 아이를 의사를 만들어 놓고 변호사를 만들어 놓고 뭐 세상에서 막 유명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이의 인성이잖아요. 그 인성이라는 게 뭐야? 결국은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따뜻하면 그죠? 그거는 내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 마음이 시려운 사람은 아무리 학문적으로 나를 치장을 하고 직업으로 나를 치장을 하고 돈으로 나를 치장을 해도 이 속에가 시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는 그 눈도 굉장히 시려요. 그래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못 믿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하고 그런 정서적 끈이 끊어지면 결국에는 정서적 끈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어른을 믿게 되느냐 못 믿게 되느냐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부모를 못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엔 학교에 와서 선생님을 못 믿고 그냥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못 믿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없는 그 어린 아이였을 때, 힘없는 어린 아이였을 때 내가 어른에 대한 그런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제 고리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도 그러는데 학교에 가서 다행히 너무나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잃어버렸던 신뢰를 아이가 회복하게 되면 이 아이가 이제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더 따뜻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사춘기 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너무나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너무나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10명 중에 9명의 부모님들은 사춘기 때 아이하고 헤어져요. 근데 아이하고 헤어진다는 게 정서적으로 헤어지면 안 돼요. 아이들을 하나의 독립된 객체로서 우리가 낳아주지만은 낳아주면서 서서히 아이를 그전에는 100%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됐고 막 양육을 하고 보호하고 막 이랬던 아이의 하나의 존재로서 그 아이를 낳아주는 그 단계거든요. 그 단계지만은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끈을 낳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갔을 때 아이가 가서 부모가 억지로 문 열고 문을 버릇없이 뭐 쾅 닫아 어째 어째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이제 가족들 부모님하고 그런 정서적인 끈이 안 끊어진 아직도 그 상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아이가 문을 닫고 안으로 자기 감옥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아이들이 감옥부터 만들거든요. 자기의 감옥. 자기의 케이블을 만들어요. 그 감옥이라는 게 케이브야. 옛날 동굴처럼 자기만의 그 동굴. 결국은 방의 문을 닫고 그다음에 문을 잠그고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그 외국 영화에서도 보면은 문 앞에다 막 이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써놓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결국에는 자기만의 케이블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비밀을 만들고 자기만의 케이블을 만들고 세상과 정서적인 단절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전제가 부모님은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하는 게 부모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부모님과 이렇게 디태치가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그게 아이들의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아이가 되는 건데 그 단단함은 아이 스스로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부모가 그 단단함의 반석이 그 밑에 그라운드라는 거. 그 부모하고 정서적인 끈이 끊어지지 않은 아이들은 그렇게 단단하게 또 계속 살아나가고 모든 것들을 부모한테 와서 같이 의논을 하는 게 아니라 쉐어를 하죠. 그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러면 부모가 참 잘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진짜 힘들었겠다. 어떻게 그렇게 견뎌냈니? 엄마 정말 몰랐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다음에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